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면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합병으로 인해서 AI 반도체 업계가 시끌벅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AI 반도체 업계에서는 꽤나 큰 이슈였어요.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합병. 시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AI 반도체 씬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리벨리온이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SK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이 사피온 과의 합병을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리벨리온의 기술력과 SK가 가진 자본력의 시너지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가 굉장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도 국내 AI 반도체 공룡의 탄생을 대체적으로는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합병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합병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두 기업의 합병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봅시다. 기본적인 타임라인은 다음에 그 연대표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2024년 6월 12일 최초로 리벨리온과 사피온 간의 합병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2024년 8월 18일에 양사 간의 합병 문서에 공식적으로 사인을 했고요. 19일 이후에 경영진을 정리를 합니다. 존속법인은 사피온이지만 사명은 리벨리온이 가져가게 됨으로써 서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합병 비율은 2.4대 1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24년 말이 되면 합병 법인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이 합병 법인이 최초로 출시하는 AI 가속기 칩인 리벨이 시중에 공급이 됩니다. 이러한 타임라인으로 리벨리온과 사피온 간의 합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합병은 한국 AI 반도체 산업의 주요 이정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AI 반도체 팹리스들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세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리벨리온은 금융시장을 위한 AI 칩인 아이온을 시작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인 아톰으로 사세를 확장 중에 있었습니다. 리벨리온과 사피온 그리고 퓨리오사 AI로 대변되는 KAI 반도체 팹리스는 대한민국의 K클라우드 정책에 따라서 사피온은 SK그룹, 리벨리온은 KT클라우드, 퓨리오사 AI는 삼성전자 및 NHN과 손을 잡으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 및 클라우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에 초안이 만들어졌고요.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현재 해당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팹리스들과 데이터 센터 기반의 기업들의 합작으로 사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키워 놓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 이것이 국내의 사업으로만 맞춰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국내 사업의 유지 보수만 담당하게 되는 우물한 개구리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서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내수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저 한반도 안에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글로벌 진출이 쉬운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답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KAI 반도체 스타트업의 사세를 확장하는 수순은 어찌 보면 정해진 일이었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리벨리온이 아무리 설계 기술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써줄 수요가 없다면 진짜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국내의 클라우드 수요가 초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내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유지보수 수요 정도로 국내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내의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시장 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에 대기업인 SK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매우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술력은 갖췄지만 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리벨리온의 입장에서도
폭넓은 시장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SK그룹의 자회사 격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 하피온의 입장에서도 이번 합병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매우 좋은 합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슈는 있어요. 하피온이 개발하고 있었던 반도체에 대한 개발 계획을 철회하면서 지금 계약을 맺고 있었던 디자인하우스라든지 다른 여러 계약 관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피온은 개발을 접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향후에 흘러가는 상황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두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리벨리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리벨리온은 2020년 9월에 창립된 AI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맞춤형 AI 반도체 설계 사업이에요. 대표는 인텔, 삼성, 스페이스X를 거쳐서 모건 스탠리에서 퀸트 개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반도체 설계의 전문가 박성현 대표입니다. 오진욱 CTO는 IBM 왓슨 연구소에서 AI 반도체 수석 설계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에서 딥러닝 기술 개발을 진두지휘한 김효은 최고 제품 책임자 CPO라고 부르죠. 이 사람도 리벨리온에 합류를 해서 지금 삼각편대로 리벨리온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목할 점은 리벨리온의 주요 구성원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개발 인력 출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양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양사가 반도체 양산 시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도 SK하이닉스와도 양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뿌리를 가진 회사가 바로 리벨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리벨리온은 삼성 파운드리의 대표적 우군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파이낸싱 전용 AI 반도체인 아이온, 데이터 센터용 가속기 아톰 등을 개발할 때 삼성전자와 협업을 긴밀하게 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AI 가속기인 이 리벨칩이 있거든요. 이 리벨칩의 개발 초기에서부터 양산까지 삼성 파운드리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 파운드리 턴키 서비스의 대표적 고객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은 사피온 코리아입니다. 사피온은 2016년 SK텔레콤 내부 연구 개발 조직에서 분사가 되어서 AI 반도체 전문 회사로 독립을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최초 SK텔레콤의 통신 반도체 그리고 양자암호 칩 등 주로 통신 반도체 영역에서의 개발을 도맡아왔던 회사예요. 이후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AI 가속기 사업으로 확장을 이루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X220, X330 등 X 시리즈의 라인업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AI 반도체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이 두 회사가 결합을 하면서 국내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AI 반도체 설계 유니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합병 과정도 드러나는 큰 잡음 없이 존속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피온, 사명은 리벨리온으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보여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또한 SK계열의 사피온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을 3%가량 매각을 해서 리벨리온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리벨리온이 이제까지 칩의 개발, 설계, 생산, 검사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SK 측에서 양보를 해줬습니다. 이쯤 되면 SK그룹에서 꽤 많은 부분을 리벨리온에게 양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보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걱정거리가 있었거든요. 두 기업의 합병을 반기면서도 또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SK 계열인 사피온과 삼성의 우군인 이 리벨리온이 합병을 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물량을 빼서 TSMC로 생산 주체를 옮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던 것이죠. 실제 리벨리온이 사피온과 손을 잡고 처음으로 출시되는 제품인 리벨칩에는 삼성전자의 HBM이 탑재될 예정이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BM의
종주가 누구죠? SK 하이닉스죠. 또 다른 대주주인 SK 쪽에서 우리 하이닉스 HBM이 더 좋으니까 이걸 쓰고 삼성전자 나가리 시켜라. 그리고 하이닉스 메모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TSMC 파운드리로 사용해야 되니까 삼성 파운드리하고는 척을 져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리벨리온 입장에서도 아마 제일 껄끄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벨리온 입장은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지금 양쪽에 끼어있는 형국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외면하자니 나중에 리벨리온이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해야 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삼성 파운드리가 목리를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벨리온이 당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당해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삼성과 쌓아놓았던 신뢰관계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또 반면 합병 주체인 SK와의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쪽에서 이번엔 목리를 부리면서 야, 리벨리온 너네 삼성 생태계에 언제까지 묶여 있을래? 나와, 나랑 같이 TSMC로 가자. 쟤네들 한번 엿먹어보라고 하자. 이렇게 목리를 부린다라고 했다면 삼성 생태계에서의 이탈을 종용하면서 나왔다면 리벨리온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겠죠. 하지만 이번에 SK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일단 리벨칩의 첫 버전은 삼성 파운드리의 최신 4나노 공정을 통해서 양산이 될 예정이고요. HBM도 삼성의 HBM3E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자, 리벨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지는 가늠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만약 삼성 HBM3E를 탑재하고 최신 4나노 공정에서 제조돼서 발군의 실력을 시장에 어필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는 삼성 파운드리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이 리벨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리벨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삼성 파운드리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HPC와 AI 반도체에서의 그 노하우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삼성 파운드리는 위기 그 자체죠. 주요 고객들을 계속 TSMC한테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2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그러니까 DS 부분에서 6조 4천억 원 정도의 그 흑자가 났잖아요. 그 흑자에서 파운드리의 비중이 얼마나 클까요? 파운드리는 적자 났습니다. 파운드리는 적자가 났다고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거를 파운드리에서 까먹고 있다. 만약에 AI와 HPC 중심의 전략이 실패한다면 매년 조 단위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는 분석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삼성 파운드리가 위기의 한때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하죠. 삼성 파운드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입니다. 내부 물량을 거의 대부분 소화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외부 고객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한 상황이에요. 만약 외부 고객 유치에 실패하든지 기존 고객이 이탈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삼성 파운드리가 입을 타격은 가늠하기가 힘들죠. 이미 인텔을 비롯해서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애플, AMD 등 대표적인 반도체 빅테크들의 물량을 TSMC에서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보통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최첨단 공정으로 불리는 3나노의 경우 삼성전자 내부 물량, 그리고 약간의 중국 채굴업계의 채굴계 물량, 어느 정도 중간 라인업에 있는 퀄컴 물량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빅테크가 TSMC 3나노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어느 정도 확보된 물량이 있어야지 하자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효율을 높이고 수익성도 계속해서 담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일 텐데, 대형 물량을 모두 TSMC에 빼앗긴 삼성의 입장에서는 리벨리온의 칩들이 굉장히 소중한 물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병 주체 중 하나인 사피온의 모회사인 SK그룹이 목리를 부려서 삼성 파운드리가 다시 물량을 빼앗기게 되어버린다면, 리벨 1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지만 우리 이제 더 이상 삼성 파운드리 사용 안 해요 라고 하고 TSMC로 떠나버린다면
정말로 이거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도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리벨 칩을 리벨리온에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초 설계 도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최초 설계 도안은 말 그대로 밑그림이에요. 아무런 그런 구체화된 것이 없는 밑그림이에요.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맞게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가온칩스 같은 그런 디자인 하우스 회사예요. 디자인 하우스로 팹리스가 설계도를 넘기면 디자인 하우스에서 원안을 가지고 삼성 파운드리 최신 공정에 맞추어서 설계도를 다시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벨리온이 이제 더 이상 리벨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TSMC로 날아가 버린다 라고 하면 리벨을 맡았던 디자인하우스 회사는 정말 엄청난 빵꾸가 나겠죠. 다른 칩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인데 마땅치가 않잖아. 사실 리벨리온만한 그런 덩치를 가진 AI 반도체 팹리스가 있나요? 국내에 퓨리오사 AI를 제외하면은 뭐 딱히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게 없어요. LS 세미콘? 근데 그거는 성숙 공정이잖아요. 어찌됐든 최첨단 공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내에 있는 이 파운드리 생태계 내에서도 리벨의 이탈은 굉장히 큰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대승적인 입장에서 SK그룹이 리벨의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 계속 맡기면서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SK그룹이 끝까지 협조를 잘할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 될 문제예요. 리벨이 잘 됐다? 그러면 이거 삼성 파운드리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물량 빼! 이럴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계의 이강이죠.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두 기업이 협력을 한다?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HBM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런 조건을 한번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엔비디아, 우리가 HBM을 너네한테 납품을 할 건데 우리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는 것을 원하니까 삼성 파운드리 받아들여라. 만약에 못 받아들이면 우리도 HBM 공급 안 해. 배갈 났다면 엔비디아가 매우 적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삼성 파운드리로 발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만년 2등 소리를 듣고 있던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움직일 리 만무하죠. HBM이라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상생보다는 경쟁을 택했습니다. 냉큼 엔비디아의 손을 잡 TSMC와 함께 삼각 AI 반도체 제조 동맹을 맺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 물량을 모두 TSMC에 내주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휘청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 TSMC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만한 은인이 없죠. 엎드려서 절이라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엔비디아의 가속기는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고 반도체 불경기로 거의 모든 반도체 제조기업이 하경을 헤매고 있었던 2023년 TSMC,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 세 기업만 거의 유삼하게 노다지를 캐버렸다 이겁니다.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2023년에 대승적인 입장에서 삼성의 손을 잡아줬다면 그 영광은 SK와 삼성전자가 골고루 나누어 먹었겠죠.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한국 내에서의 불문율이 있죠. 대기업끼리 절대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구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SK 하이닉스의 이 결정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 차기 HBM4에서는 베이스 다이를 최첨단 공정에서 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스 다이 안에 로직이 들어갑니다. HBM4부터는 이 HBM 내에서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곱씹은 다음에 GPU로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다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이 바로 HBM4부터 열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최첨단 공정이 없어요. 7나노 이하 공정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베이스 다이 제작 어디에 맡기느냐? TSMC에 맡깁니다. 메모리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TSMC가 SK 하이닉스 때문에 메모리에 발을 담그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 아이러니하게도 파운드리 최강자 TSMC가 메모리 영역까지 넘보게 만드는 하나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TSMC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메모리 시장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다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치킨 게임이 일어나지 말란 법 없지 않겠습니까? TSMC야 뭐 치킨 게임으로 메모리를 조지더라도 워낙에 파운드리가 탄탄하니까 분명하게 살아남을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됩니까? 닭 쫓던 개신세 되는 겁니다. 아마 가루가 되도록 빠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삼성전자는 또 어떻겠습니까? 도를 넘는 치킨 게임으로 수익성이 박살나버리겠죠.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메모리 생태계는 박살나버릴 거예요. 그 사이 반사 이익은 마이크론하고 TSMC가 완전히 독식을 하겠죠. 이래저래 자국의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경쟁을 하는 이 상황이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도대체 나는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SK의 양보는 어찌됐든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리벨리온은 리벨리온대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첨단 공정을 활용한 가속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 좋고, SK와 삼성은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이니 서로에게도 좋은 결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국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도 두 기업의 양보와 협력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리벨칩이 잘 팔려서 좋은 반향을 일으킨다면 리벨칩 생산을 위한 벤더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돌아가겠죠.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안에 있는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검사업체 등 거대한 이 AI 반도체 생태계가 덩달아서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두 반도체 기업의 상호 협력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벨리온 합병 법인이 절대 리벨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리벨리온 사피온의 합병이 갖는 의의, 그리고 파운드리 생태계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말하다 했습니다.